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자, CS를 한국에서 만나다. 바로 한국판 CS의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은 상당히 좀 화려한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들어보면은 국내 마트의 그런 가전정시장 같은 느낌이다. 좀 생각보다는 초라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죠. 뉴스토마토 산업부 권한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가 있죠. 거기 네, 행사가 상당히 좀 분주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또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12시부터 이곳 전시장에서 한국판 CS인 한국전자 IT산업 융합 전시회의 일반 관람객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한눈에 들어오는 전시장 규모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전시장 내부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서 열린 ICT 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 간담회에 CES 참가 기업, ICT 분야 대학생, 마이스터고 학생 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직접 부스들을 돌며 CES에 출품된 국내 기업의 ICT 혁신 제품들을 체험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35개 기업이 참석했는데요. 대기업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네이버랩스 등 4개 기업이 참석했고요. 중견기업에서는 코웨이가, 중소 및 스타트업에서는 유진로봇, 삼성시랩, 헬로VR, 비햅틱스 등이 참석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참여 대기업이 눈에 띄게 좀 적네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정도만 이제 큰 부스를 마련한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나머지 기업들은 한 평 남짓한 그런 작은 부스를 좀 꾸린 것 같은데 사실 CES, 한국판 CES다. 미국의 CES는 1,500개국에서 이 참여를 하죠. 160개국에서 참여를 하고 4,500개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이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규모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준비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 정부가 이 행사를 갑자기 마련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달 초에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165개국 4,600여 개 기업이 국내에서만 317개의 기업이 참석해 올해 선보일 혁신 제품들을 선보이고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국내에서도 CES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의 제품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제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행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작 전부터 논란이 좀 많이 불거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가장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준비가 좀 많이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다라는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기대와 우려가 좀 겹치고 있습니다. 시각들이 좀 어떻게 나오나요? 네, CES에서 전시된 롤러블 TV와 로봇, 자율주행 플랫폼 등 첨단 기술들을 국내 관람객들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통상 전시회 준비에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고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되는 데 비해 이번 행사는 개최 열흘 전에 해당 내용이 참가 기업들에 통보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준비 기간 때문에 기업들이 실질적인 홍보 효과나 흥행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같은 그런 CES 바로 이 대규모의 세계 박람회가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번 이 지금은 뭐 시작은 좀 초라할 수 있겠는데요. 규모가 작지만 이것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큰 박람회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볼멘 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취지로 이어지는 열린 그 행사이니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통 한라인 뉴스토마토 권한나 기자 함께했습니다. Audio Jungle.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정부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비용 대비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불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장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정치권에서 국가 예산으로 선심성 사업을 자주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사회 간접 인프라 시설, 연구개발단지, 정보화 사업처럼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인 것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적인 면을 주로 판단합니다. 이후에는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거쳐 기술적인 부분을 측정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부 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시행합니다. 최근에 이 키워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문재인 정부가 사업성을 평가하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가급적 탈락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인데요. 이는 건설 경기가 푹 가라앉으니까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에 막혀 시공이 안 되는 것보다 문턱을 조금 낮춰 가급적 많은 건설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자치단체는 수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선심성 사업이 껴들어서 불필요하게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시하고 추진하면 자칫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예산 낭비만 할 수도 있으니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